계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자리에 여기에 지금 달이 나오게 되고 처녀 자리에 수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도 영향력을 준다. 윤선 쌤은 지금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계자리에 수성이 이렇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처녀 자리에 달이 처녀 자리 이 돌봄이 요 안에 같이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 여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자,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신부론 타로 카드는 화학적 요소와 더불어서 점성학 기호가 사용된다. 그 중에서 점성학 기호는 깊은 차원의 영적 상징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서 21번 얼음여왕 카드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얼음여왕 카드 21번 한번 보세요. 21번 얼음여왕 카드를 보게 되면 자, 물고기 자리의 여성이 자, 그죠? 자, 물고기 자리와 왜 얼음여왕이 되냐면 이렇게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여기가 개거든요. 자, 여기가 맞죠? 여기 개죠.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자, 물고기가 되게 되거든요. 자, 물고기가 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마주 보는 게 되는데 완전 마주 보진 않는데, 네. 그죠? 완전 마주 보진 않죠. 아, 염소장이 아니 왜 이랬냐? 잘못했죠. 다시 마주 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리면 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개잖아요, 그죠? 여기가 개고 여기가 염소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마주보는 180도 각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0도가 각도가 됨으로 해서 포지션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 대립.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결과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얼음 여왕은 이런 의미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 얼음 여왕 카드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이 카드의 오른쪽 상단에는 염소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개자리가 있는데 두 별자리는 점성학에서 상호 관계 의미를 갖는다. 즉 개자리의 달, 자, 개자리의 달, 자, 그 다음에 달 또는 토성, 염소 자리의 토성 또는 달과의 상호관계 의미를 맺으면서 깊은 차원의 영적 상징을 적용한다. 특히 하단의 별과 별, 토성과 달과 토성이 나란히 배치. 여기 보면 자, 요 보게 되면 달이 있고 토성이 있죠.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별과 별이 서로 다양한 각도를 이루면서 상호적 관계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을 점성학적인 논어로 에스펙트라고 부른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신부로를 덮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것이 공부 안 한단 말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배우러 가야겠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오히려 더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펙트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180도. 자, 달과 토성이 180도고, 그죠? 달과 토성이 180도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달과 토성이 62도, 요렇게 또 나오게 개자리하고, 자, 황소자리 토성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62도를 본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부론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다음은,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천궁도이다. A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카드는 지금 A번입니다. A번이 이게 점성학적인 해석이에요. 요 카드의 해석입니다. 요 카드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달과 금성 없죠? 이거는 그리고 B의 경우는 개자리 안에 달과 황소 자리 안에 토성이 62도를 이루게 돼 있다. 이거는 점성학적인 겁니다.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태양계의 10개의 별들은 늘 공전하기 때문에 이 각도는 항상 변화무쌍하다. 특히 별절의 공종 속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뒤서거나 앞서거나 한다.
자, 에스펙트는 정지한 상태의 각도를 보는데 만약 이 시각에 누군가가 태어난다면 바로 이 순간의 스틸 사진처럼 정지된 별들이 순간을 포착하게 되고 자신만의 고유한 출생 차트인 청궁도가 된다. 그래서 요즘 점성학 프로그램에 있어서 태어난 장소와 시간만 입력하면 아래 그림처럼 청궁도를 보여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익히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안에는 이미 있잖아요. 뭐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개자리의 행성은 달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고, 자, 사자자리의 행성은 태양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도는 그냥 그 별자리끼리 각도를 보는 거지 이게 따로 무슨 행성끼리 각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난해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두 번, 그러니까 이 책에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B에 관한 부분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이 신분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궁도 차트에서는 이거는 참고해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완벽한 바보도 완벽하게 이상하게 설명해놨어요. 우리 지금 요 이사 선생님께서 좀 이상하게 해놨거든요. 42번 완벽한 바보 보세요. 자, 화성이 지금 양자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고기 자리는 여기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어버전이다. 어버전이라고 해서 한 집 건너는 잘 안 보고 신경을 안 쓴다가 원래 점성학 용어에서는 어버전이 되게 되거든요. 점성학 용어에서는 그거지. 이게 이 사람이 90도로 앉아 있어서 이런 거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왜 이래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 이분을 위해서 내가 줄 치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원디대 다니시는 분들, 원디대 혹시 다니고 계신 분들 요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53쪽을 부모님 53쪽을 찍어가지고 왜 이 의미는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리산세가 질문을 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예. 어려운 걸 부모님 시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90도 각도가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스하세요. 자, 예. 그래서 보세요. 에스펙트의 밑에 53쪽이 보면 에스펙트의 규칙에서는 120도와 60도와 120도는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하고 나중에 이 각도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 다음에 90도와 180도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물론 점성학에서는 단순히 두 행성의 의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규칙들이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신분론 카드에서 점성학적 상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자리, 물고기자리 혹은 화성과 해왕성과 같은 점성학적인 상호관계를 알아야만 한다. 물론 신분론은 점성술에 비해서 매우 단순한 점성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점성학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에스펙트 적용되고 별자리 적용되고 별자리 행성 적용되고 그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신분론 카드는 우리가 메이저라고 생각되는 이 12개의 원형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별자리끼로 이루어지는 각도에 의해서 어떤 카드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원리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점성학에 대한 것을 에스펙트나 이런 걸 과도하게 넣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덮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덮어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지금 90도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80도입니다. 몰라카드 제가 지금 한번 설명했죠. 사자자리가 여기 있고 사자가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물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0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몰락이죠. 몰락. 자, 그래서 만약 태양과 천안성의 에스펙트가 90도 아닙니다. 때 이거 잘못됐어요. 180도라 적으세요, 쌤들. 이거 진짜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180도일 때
180도라 적으세요. 여기 54 위에 180도라 적으세요. 180도일 때 점성학적인 의미를 알고 싶다면 32번 몰락 카드를 찾는다. 카드 하단에 태양과 천왕성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왕을 깔보며 모욕하는 계자가 그려져 있고 이 카드의 의미를 공중반란, 측근의 배신, 타도, 정복, 불충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얼굴 네가 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러한 의미는 에스펙트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태양과 천왕성이 90도나 180도를 이룰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만약 이 카드의 에스펙트를 60도나 120도로 가정하고 그렸다면 개혁이나 개방성, 독창성, 발명 등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 안에도 안 좋은 것끼리 에스펙트 90도, 120도 해봐야 안 좋게 나옵니다. 나중에 에스펙트가 이런데 왜 이게 안 좋게 나오지? 이런 카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알아야 된다. 하지만 심블록 카드는 점성학 단면을 이용할 뿐 점성학 자체는 아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점성학은 아니지만 별자리와 행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각도에 따라서 심블록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지만 심블록 카드는 그 다음에 보세요. 보면 좀 더 넓은 점성학 관점으로 보고 그림을 초월하여 내담자의 질문과 피드백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을 아우르는 답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점성술에서 천공도로 각도를 계산하여 고정된 답을 주는 것과 다른 심블론 카드만의 직관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그거 대응하라 이거 쭉 설명해놨으면 대응 시스템. 자, 요거 보면 하지만 현대 심리 점성학은 고전 점성학과 엄연히 구별된다. 18세기 이후에 발견된 천해명, 여기는 천해명을 집어넣습니다. 천해명을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현대의 어떤 점성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화성, 목성, 토성은 하나의 별자리와 대응된다. 따라서 현대 심리 점성학에서는 수성과 금성만이 여전히 두 개의 별자리에 대응된다. 자, 그래서 금성이 뭡니까? 자, 원래가 개자리엔 달이고 사수자리에 태양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태양이잖아요. 자, 거기에 황소자리와 천칭 이 금성이죠, 그죠? 자, 금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쌍둥이 자리의 수성과 처녀 자리의 수성. 요게 행성이 두 개만 된다. 현대 심리 점성학에서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성과 금성만이 여전히 두 개의 별자리와 대응된다. 고전 점성학과 현대 심리 점성학은 일부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대응 관계는 점성술의 오래된 전통이다. 그런데 심블론 타로 카드에서는 약간의 점성학적 문제점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45번 상류청의 우리 카드와 51번 전략학 카드를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황소자리 여기 있죠, 그죠? 황소자리는 여기 있고 천칭자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잠깐 150도인가요? 네. 150도죠. 자, 150도가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성하고 쌍둥이 자리의 수성과 여기 수성은 보게 되면 여기 수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개 사자를 넘어서 90도죠. 90도가 되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경우, 요런 전략가의 경우 카드를 보자. 45번 카드는 금성이 2번 겹쳐 나오고 51번 카드도 수성이 2번 겹쳐 나온다. 하지만 실제 점성술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성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천공도에서 2개의 수성이 동시에 표현될 수 없다. 금성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 별자리의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좀 특징적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번 카드가 밑에가 금성 두 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1번 카드도 밑에가 수성 두 개가 붙어 있다. 특이하다. 요렇게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뒤에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불론 카드의 이미지 해석법.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불론 매뉴얼에 따르면 이 카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지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점성학적인 해석이다. 먼저 이미지 해석법을 다루고 다음 장에서 점성학 해석을 다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12가지의 어떤 인간적 원형은 이미지 해석법이죠. 이미지 해석이죠. 그거를 요 안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어떤 의미다 라는 게 해석하는 것이 이미지 해석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정성학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불론의 매뉴얼에서 아쉬운 점은 실전 해석에서 정보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불론의 매뉴얼을 충분히 활용하되 타로 마스터로서의 필자의 경험과 방식들을 이용하여 두 가지 해석법에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되고, 자, 신불론 매뉴얼에서는 한번 보세요. 신불론의 매뉴얼에서는 신불론 타로 게임에서 비교적 사용할 가치가 없는 내담자의 질문이랍니다.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언제 승진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꿈꾸는 여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친 거 아닌가? 제 아내가 남편이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도덕적인 말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질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질문도 사실은 이건 약간은 이게 지금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3번, 4번은 그죠? 자, 그래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볼 수 있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요래 바꿔라 이 말이지. 거기에 그다음 질문들에서는 요런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신불론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신불론 카드는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되느냐? 제 내면에 어떤 힘이 결혼을 거부하게 만들까요? 왜 제 파트너를 찾는 꿈을 꾸는 걸까요? 어렵지? 질문이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렵지? 자, 일에 대한 제 열정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래가 온다 아들도 물으러 와요. 진짜 물으러 옵니다. 그래갖고 왜 제가 직업적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질투는 제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제 파트너는 제게 제 말버릇을 상기시켜주고 싶어 할까요? 진짜 상기주고 싶어서 한번 보면 있지?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은 때가 있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 아니요라는 답보다 어쨌든 뭐 그런적인 어떤 왜 그럴까 원인을 찾고자 할 때 하는 질문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 근데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배열법 한번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팀들. 자, 한번 카드 배열법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이미지 해석법의 기본 카드 배열법입니다. 신불론 매뉴얼에 따르면 이미지 해석법은 하나의 질문에 3장의 카드를 뽑는데 각 장마다 다른 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 방법, 최종 결과.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46번 꼭두각시 카드입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걸. 이 단계는 문제의 시작으로 문제의 원인이나 문제를 둘러싼 배경을 암시한다. 이 카드를 해석하기 전에 뒤따르는 카드들을 먼저 살펴야 이 카드의 의미가 더욱 명료해진다. 내면의 페르소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형은 타고난 심리적 행동 유형을 본능과 관련이 있다. 내면의 페르소나는 무의식 상태이다. 자, 내가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뭔가
멋지고 이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카드는 나올 때 있습니다. 옥도각시 카드는 첫 번째로 바비 신드롬이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미의 규칙, 그 다음에 미의 규칙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것들을 따르고 있을 때 그게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야. 이런 게 조종당하고 있을 때 요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페르소나는 무의식 상태인데 이 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이든 집단 무의식이든 간에 상징의 차원에서 모두 원형적 관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보편적인 원형의 작동이 그 의식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지? 이게 무슨 말이고? 자, 이해한 사람? 아이고네. 자,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장의 카드를 상징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역할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카드는 문제의 시작인데 내담자의 문제는 내면의 페르소나나 열등의식입니다. 이는 무의식 차원이나 기억을 동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문제의 원인에서 이 카드가 왜 등장하는가? 그죠? 이 카드가 왜 나왔지? 문제의 원인에서 내 마음에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원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내 마음 상태나 나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등장하게 되죠. 문제의 원인에서. 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내 마음 안에 내가 모르는 내 마음 안에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열등의식이다. 이는 무의식 차원이거나 기억을 동원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카드의 이미지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걸 가정한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문제의 원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척 보면 어떨 때 느낌이 옵니다. 오늘 그런 것도 이게 문제의 원인이구나. 내가 오늘 뽑았는데 양이 딱 나왔어. 오늘 내가 너무 저돌적으로 나가고 있구나. 내가 남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추진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빠르게 뭘 하고 갈라 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 안에 불이 들어있구나. 이런 거를 문제의 원인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일지를 이렇게 딱 쓰면 알아요. 이제부터 쓰게 되면.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의 이미지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무의식 차원에서 원형에 해당된다. 하지만 두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의 무의식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을 전제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조언해주는 카드다. 니는 이렇게 행동해라. 오늘 만약에 저게 해결 방법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네 불처럼 한번 네 뜻대로 한번 다 떼봐봐. 이게 그러니까 밀고 나가봐라. 불도저처럼 해봐라. 그리고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네 소신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 방안이 저게 나왔으므로. 그죠? 자, 그래서 내 남자에게 조언해주는 카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카드는. 자, 그래서 조언을 하는 카드이다. 내 상담자의 조언을 따르면 내 남자가 문제를 해결된다는 차원이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마지막 카드 역시 미래가 그렇다 된다고 말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역시 알고 있다는 관점이다. 총괄하면 상징적 관점에서 세 카드의 원형이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역할의 관점에서 첫 번째 카드는 문제의 원인, 카드만 원형, 무의식 상황으로 간주하게 된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 있다? 첫 번째 카드에 있다. 자, 모든 문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뭐가 일어난다? 결과. 네가 어제 먹은 술이 오늘의 내가 뭐가 되고 꽐라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가 어제 먹은 술이 오늘 해리뱅탱하다. 이게 지금 결과잖아. 그러면 조언은 좀 작게 물어. 이게 조언이 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나 원인은 심볼론 카드에서 원인은 1번에 있다. 자, 2번에 해결 방법이 주어지긴 한데 사람은 해결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과는 전혀 시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날 버릇이 내가 오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의 안에는 내가 그런 게 있어.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 방안은 이제 그렇게 하라 라고 됐잖아. 자, 그럼 마지막 결과는 아까 창조에 대한 책임이 나왔죠. 자, 그러면 결과는 좋아. 오늘은 그렇고 편안한 날이 되는 거야. 이미 그 지칭을 해놨단 말이야. 거기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안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루가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중하면 돼. 안 좋은 날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일진일기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진일기 말고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자.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랑 이런 참 이게 만들기 힘드네. 자, 이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하자. 자, 그러면 문제가 나오고 문제 해결 방안이 그럼 문제가 만약에 내가 집착하는 게 있었어. 집착하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착사랑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해결 방안에서는 표시하시오라고 나온다고 하자. 자,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 가까워지지 않는 게 나왔다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조언해 줄 거야. 네 마음에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떤 마음이나 상황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그러고 나서 지가 표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한 번 더 뽑아보면 돼. 네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했을 때 우리 사이는 가까워질까? 그럼 또 바뀔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부로 상담을 할 때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내 좋은 대로 해서 이게 시정이 됐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실 그게. 그래서 조언 카드를 통해서 어쩌면 심블론 카드도 내가 내 내면의 페리소나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 해서 어쩌면 그 결과를 다시 이끌어낼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 심리라면.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무의식적인 원형은 첫 번째 카드다. 첫 번째 카드입니다. 가장 무의식적인 원형은 자, 첫 단계로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으로 내면의 잠재에 있는 나의 열등한 의식 또는 인격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무의식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행히 처음 나온 카드의 그림은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내담자의 표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내담자의 삶에 문제가 되는 열등의식, 즉 내면의 페리소나를 찾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결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자, 문제 해결 방안.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통찰과 조언, 충고 등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중간 단계로서 내담자가 내면의 열등의식을 수용하고 화해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카드는 내담자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열등의식을 안정하고 수용하라는 마음의 자세를 주문하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응들린 감정을 표현하라고 주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와 끈기를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에서 나온 거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뿐 현실에서 그것 말고도 내담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대로 해라.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 그러면 조언을 들으면 개선이 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되려면 희한한 조언을 들어도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 문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최종 목적시로서 이 카드는 내담자의 결과를 나타낸다. 만약 결과가 나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내담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고한다. 안 바뀌면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결과가 보통이라면 내담자의 문제는 근원적이고 해소되지 않는 단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지나간다는 예고이다. 하지만 두 경우를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신불론 카드를 뽑는 순간 내담자는 이미 자기 내면에 자리 잡은 문제를 열등의식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거의 문제는 어디서 연유되어 오는가가 1번에 있단 말이야. 1번에.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신불론 카드의 기획자는 이 카드를 펼쳤다면 문제의 원인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같은 패배감에 멈추지 말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조심스럽게 발가락을 담그기만 했는데 물이 두려워 회피하기보다는 수영을 배워보라는 노력을 통해서 물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려워서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성공은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시작을 했다면 비록 정성 등반에 실패하더라도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비록 중도에서 실패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성공의 한 과정인 뿐이라고 신불론 기획자는 주장한다. 자, 우리의 뭘 인식해야 된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 뭔가 내 어디서 나오는 원인인가를 인식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신불론 카드를 하면 되는데 지금 63쪽에서 76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점성학교 개석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 하고 나서 신불론 이미지와 활용을 다 하고 나서 이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이제 신불론 카드의 공부에 대망의 신불론 카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78쪽에. 자, 이미지 해석법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받는다. 스프레드를 하고, 안 읽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각각의 카드는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제부터 이것도 해야 되네. 근데 제가 설명을 워낙 많이 해왔잖아요. 여기서. 자, 이제부터 신불론 카드의 78장의 위치별 기본 해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한다. 물론 이 해석은 질문자의 상황과 피드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키워드의 요약이라는 기본 키워드는 카드 해석을 위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일관성을 지녀야 하며 이 보편적 의미를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고 파생적인 해석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 상황과 때에 맞는 다양한 관점과 훌륭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해석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와 글 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 그림을 보는 관찰력, 그리고 상황 상당 경험에서 파악하는 직관적인 의미를 종합해야 된다. 자, 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열심히 한다. 나만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담해서 열심히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신불론 공부를 할 건데 시중에 나온 신불론 카드는 신불론 타로 카드 책이 있잖아요. 다 이 관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신불론 카드 막 사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뭐냐면 문제 원인, 문제 해결 방법, 재능 결과 이게 해석해놓은 그대로를 가져와서 쓰고 자기 생각들을 붙여놓은 책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그냥 요 책에 펜을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그것이 드리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거 위주로 해서 더 이상의 책을 안 사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일기는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 내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현쌤이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일차로 해서 집에 가서 복습 겸 해서 올려주시기